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한낮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낮에는 서울이 26도, 의성이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주말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러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방에는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건조특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불조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안개가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0%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춘천이 7도, 전주, 대전과 전주는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 지방도 강계가 3도, 함흥이 6도로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강릉이 23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조금 더운 듯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함흥이 20도, 평양 25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의 물결이 1에서 2m 정도로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 한낮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았는데요. 먼저 오늘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햇살이 아주 눈부신 하루였는데요. 먼저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낮에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 때문에 전국 곳곳에 과수 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전라남도 지방의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삼 과수재배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 때문에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전라남도의 피해 현황 어떻습니까? 네, 전남은 4월 초선 해남의 최저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저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의 1206농가 1167헥타르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군별로는 나주가 300헥타르 이상으로 저온 피해가 가장 컸고 해남과 영암 70헥타르, 순천은 62, 보성은 51, 곡성 41헥타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물별로는 배가 493헥타르로 가장 많고
매실 40헥타르, 참다래 25, 고추 21헥타르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약 1,200 농가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피해 증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2차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배 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의 저온 피해 증상은 저온에 의해 암술이 고사되고 꽃은 예쁘게 피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배 과수원은 수정이 완료되어 열매가 비대되고 있는 상태지만 냉해 피해를 받은 꽃은 수정이 되지 않아 고사되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착가량이 적어 수량이 감소되거나 또 정형과 생산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착가량이 줄어듦에 따라 열매로 가야 될 양분이 나무 자라는 데 이용되므로 수세가 이상적으로 강해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수세 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먼저 착과가 불량한 과수원에서는 발생되는 도장지 제거 등 하계 전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세가 가범무해지지 않도록 비료량은 평소에 비해 줄여 시용하는 것이 다음에 안정적인 착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저온 피해가 발생되는 과원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초봄에 갑자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꽃들이 빨리 폈었는데요. 4월에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한 무쌍한 날씨 3, 4월을 지나서 지금 5월에 접어들었는데 혹시 5월에도 저온 피해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습니까? 네, 참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질문이신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기상특보 발생을 한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요. 강풍이 269회로 가장 많았고 건조가 127회, 그리고 폭염이 19회, 그리고 끝으로 황사가 54회였고 여기에서 저온에 대한 그런 특별한 어떤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온 피해 발생 경향을 보면요. 국지적으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형의 특성과 해안과 내륙의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낮은 구릉지나 계곡지 또는 산지 사이의 평야지는 5월 상반기에도 새벽과 이른 아침에 저온 피해는 물론 늦서리와 우박의 피해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재배 지역의 지형과 기상 특성을 잘 살피셔서 기술적인 저온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저온 피해가 있었던 전라남도 나주의 날씨 분석과 함께 병해충 발생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도 나주 지역에 그런 저온 피해가 있었다는데요. 나주시 금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일평균 기온과 병해충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금년의 일평균 기온이고요. 회색이 작년의 일평균 기온입니다. 4월 15일까지는 금년이 좀 낮은 온도로 경과되다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4월 26일 이후에는 오히려 금년이 작년보다 또 다시 낮게 이렇게 기온이 경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나무에서 발생한 병해충을 보면요. 작년에는 4월까지는 9건이 보고되었지만 작년에 5월에는 15건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 병해충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5월의 낮 기온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월동해충들의 알들의 부화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유입되는 해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충의 발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가 개화 결실과 함께 생육이 진전되면서 병 발생수도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5월에 들어서는 특히 병해충 방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방제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영광에서는요, 지난주 목요일에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른 모내기를 실시한 영광군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요, 대륙과 해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영향을 받는 남부 서안형 기후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위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서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영광에서는 추석을 겨냥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영광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벼에 빠른 수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조기에 이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낮은 기온 때문에 초기에 생육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뿌리의 발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몸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면 회복이 안 되거나 아예 생육이 더디기 때문에 빨리 모내기를 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온이 가장 적합한 게 이양 직후에는 30도 전후인데요. 최저기 수온이 13도입니다. 이보다 낮게 되면 뿌리 발육이 늦어지거나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 관리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맘때 조기 이양하신 분들의 수온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돌려대거나 아니면 비닐 튜브를 이용해서 수온을 높여주는 대항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간당 관계나 야간 관계를 해서 차가운 물이 논에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거나 줄여주셔야 합니다. 또 이것과 함께 약해진 모에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찰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냉수에 잘 견디는 벼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 용수의 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현재 전국의 저수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 저수율은 89.8%입니다. 저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9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저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69.3%의 제주도입니다. 다음으로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82.6%의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네, 현재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4%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라남도의 저수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작년 이맘때 전라남도에 가뭄 피해가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전라남도의 저수율은 약 58% 정도로 이 가뭄 심화 단계에서 경계 단계까지 갔습니다. 특히 신안과 무안, 진도 지역은 이 가뭄이 더 심했는데요. 간척지 논에서는 물 부족 현상과 더불어서 시드름 현상과 고사 증세까지 나타나서 전체 한 380헥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1월과 2월에 다소 이 비가 적게 오긴 했지만 작년에 10월과 12월에 수확 직후에 비가 평년보다 2배 가까이 왔고 이 물들을 저수지에 잘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4월에 이렇게 비가 옴으로써 지역적인 가뭄이 많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올 봄에는 가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역시 또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5월 동안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작년과 같이 극심한 그런 가뭄 피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봄철에 농업용수 사정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 되지 않은 모내기 이후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가뭄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5월에 저수율이 충분한 그런 지역도 7월과 8월에 한반도에 이렇게 내습한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로 인해서 많은 농가와 농작물들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봄가뭄이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날씨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가뭄이 심했던 전라남도의 신안과 무안 그리고 진도 등의 이 지역 중에서 특히 파를 많이 재배하는 진도군 진도읍을 기준으로 기온과 병해충 발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주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금년의 일평균 기온이고요. 회색이 작년의 일평균 기온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나주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진도군의 경우에는 4월 16일 이후로 26일까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그런 온도의 경과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금년에 조금 낮은 그런 온도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파에 발생하는 그런 병해충의 보고 상황도 보면 작년에 4월까지는 4건이었지만 5월에는 5건으로 큰 변화가 없어서 금년에도 경계는 하되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날씨 변화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농민들이 알아야 할 날씨 분석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의 날씨를 기준으로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의 구성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상을 작년 같은 날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기온은 작년보다 5.3도가 낮았고 강수량은 작년보다 0.5mm가 더 많았습니다. 습도는 작년보다 11.9%가 높은 90.9% 수준이었고요. 일조 시간은 작년보다 109분이 길었습니다. 또 지중 온도는 3.2도가 낮은 14.8도로 기록돼서 전반적으로 기상은 양호하지만 병해에는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경과로 보입니다. 네,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서는 5도 이상 낮았고요. 일조 시간은 조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의 최근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두천의 낮 기온이 27.6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육 장애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달에 기상특보 중에 폭염이 19번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5월 초에는 역시 큰 일교차와 함께 폭염 피해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5월 동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시설 재배는 물론이고 육묘 중인 밭과 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이 호흡도 증가하고 고온에 의해서 열상 등을 받아서 회복되기 어려운 생리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동반되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육묘적인 작물은 물론이고 봄밭에 옮겨 심은 어린 작물들도 말르는 미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해진 조직으로 감염도 쉽기 때문에 병해충 피해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 발생에 대비해서 환기와 차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냉수를 대주거나 살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년 5월에는 전라남도에서 우박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맘때는 아무래도 우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강풍을 동반한 그런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600여 농가가 농작물의 피해를 받은 바가 있고요.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내륙 산간 지역에 있어서는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방조망을 겸해서 우박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지재배 작물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직포나 비닐로 피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우박 피해를 받은 후에는 대체 작물의 파종과 재정식을 판단하기 전에 측지의 유인이나 재생 여부를 잘 살펴서 경제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처를 통해서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도록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연면 시비 등을 해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생육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재작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지름 10cm에 이르는 우박이 떨어져서 과수작물과 시설재배 모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우박으로 피해가 있었던 전라남도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의 고추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다자란 꽈리 고추에 검은 점이 박혀 있어서 병충해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진단 소견으로는 배꼽 썩은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인지 알려주시죠. 네, 고추의 배꼽 썩은병은요, 토양 중에 칼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고온이거나 건조할 때 주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칼슘 흡수가 저해되고 또 배꼽 썩은병에 걸린 고추는 끝부분과 측면이 약간 오목해지면서 의뢰한 내용처럼 흑갈색의 반점이 생깁니다. 또 고추는 고온으로 되면 생육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할 때 그리고 토양 중에 염류 농도가 높고 칼슘이 적을 때 이 병은 주로 발생합니다. 또 이렇게 배꼽 썩은병에 고추가 걸리면 반점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썩어서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온기가 빨리 찾아오는 만큼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배꼽 썩은병의 방제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고추를 아직 정식하기 전이라면요. 토양의 산도가 5.8에서 6.2 정도가 되도록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 칼슘은 물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병이 발생됐다면요. 발생 초기에 염화칼슘 0.5%액이나 또 칼슘 제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 꼼꼼하게 공급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